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2월 9일에 올린 영상에서 일본 WBC 대표팀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7분 55초부터 다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1회 대회와 2회 대회를 우승하지만 2013년 3회 대회에서 4강에 그친 일본은 NPB와 12개 구단이 공동 출자해 사무라이 재팬 상표권을 등록하고 상시 대표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국제대회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야구 인기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큰 위기라고 판단한 일본 야구는 국가대표를 새로운 돌파구로 생각합니다. 이에 야구 국가대표는 축구 국가대표만큼의 관심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야구 국가대표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이에 2014년 미일 올스타전에 NPB 올스타 팀이 아닌 사무라이 재팬을 내보내고 핵심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게 한 다음 이익금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 준비를 10년 동안 합니다. 여기에 구리야마 전 니포넨 감독을 전임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오타니가 처음으로 참가하고 다르비슈가 14년 만에 다시 참가하는 WBC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일본 대표팀은 WBC 역대 대표팀 중 최연소 대표팀이 됐는데요. WBC 참가 경력이 있는 선수가 다르비슈와 마치 유키 2명이었고 30명 중에는 불과 2년 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도 9명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세대 교체의 결과는 일본에게 결정적인 무기를 선물합니다. 젊은 투수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표팀의 평균 구속이 크게 올라간 거였습니다. 약물 시대가 끝난 후 메이저리그는 구속이 타자들의 배트 스피드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구속 증가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고 리그의 평균 구속은 2007년과 2014년 사이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2007년 91.1마일이었던 평균 구속은 2014년 93.1마일로 7년 만에 무려 2.0마일이 올랐고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93.9마일, 평균 151km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대 프로리그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리그의 평균 구속은 어떻게 될까요? 메이저리그는 팬그래프, KBO는 스태티즈, 일본 NPB는 1.0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151.1km, 일본은 146.6km, 한국은 144.2km로 미국 메이저리그가 월등했습니다. 눈에 띄는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건데요. 2014년은 한국 141.0, 일본 141.4로 사실상 동일했지만 8년 사이 한국이 3.2km가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5.2km가 증가해 2.4km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는 느린 공 투수들이 일본에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상위권 투수만 뽑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한국은 5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 평균 구속이 150 이상인 투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수인 로버트 스탁과 알버트 수아레스를 제외하면 고우석, 안우진, 정우영 3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평균 150 이상 투수가 19명이었고 외국인 6명을 제외하더라도 13명이었습니다. 13대 3은 일본이 우리보다 두 팀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난해 평균 154.5로 리그 3위이자 선발 2위였던 센가 코다이가 불참하게 됐지만 오타니와 다르비슈가 합류함으로써 일본 대표팀의 구속은 더 올라가게 됐는데요. 일본이 오타니, 다르비슈, 사사키, 야마모토 선발 4명이 모두 150을 넘고 오타 타이세이, 우다가와 유키, 다카하시 히로토를 포함하면 평균 150 이상이 7명인 반면 한국은 고우석, 정우영 2명이었고 선발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구속을 단순하게 평균으로 내더라도 일본은 평균 150.4, 한국은 평균 145.7로 5km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투수들의 구속은 왜 점점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일본 야구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있는 서영원 칼럼니스트는
이시 가즈이사 라쿠텐 단장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본은 145를 던지는 투수가 입단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목표 구속을 150으로 바꿔주고 몸부터 만들도록 지시한다는 겁니다. 반면 제가 KBO 현장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우리 구단의 경우 145 선수가 입단하면 구속이 증가하지 않거나 제구를 잡는 작업을 통해 오히려 구속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해 13타자 연속 삼진과 19K 퍼펙트를 동시에 달성하고 다음 경기에서도 8이닝 퍼펙트 도중 교체됐던 사사키는 자신을 1순위로 지명한 라쿠텐, 니포넴, 세이브, 롯데 중 롯데가 뽑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상을 지었지만 롯데는 사사키 괴물 만들기에 진심인 구단이었습니다. 롯데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사키를 2군 경기에도 내보내지 않고 몸 만들기와 투구폼 교정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 2군 합쳐 11경기에서 83이닝을 던지게 하고 지난해에도 29경기 129이닝으로 제한합니다. 주니치는 사사키보다 한 살 어린 2002년생으로 팀의 미래로 여기고 있는 다카하시 히로토를 2군 경기에 나서게 한 다음 변화구 금지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패스트볼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다카하시는 2군에서 패스트볼만 던지게 되면서 난타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패스트볼의 제구와 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립과 릴리스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그제서야 주니치는 다카하시에게 변화구를 던져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일본은 특급 신인이 입단하더라도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1년 이상 확보하는 게 가능한 선수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성장 시간을 벌어줄 만큼의 선수층이 없기 때문에 입단하는 즉시 1군 무대에 데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중고등학교 야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전보다 훈련량이 크게 줄어든 우리 선수들은 몸 만들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본 야구처럼 체계적인 성장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점은 특급 신인에게 손을 댔다가 결과가 나쁘게 되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코치가 선수에게 손을 댔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고무적인 건 우리도 하나 이글스가 문동주에 대해 비슷한 접근을 시도한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한화가 컨텐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상위권 팀들도 이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수층이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팀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불가능한 만큼 FA 선수에게 지불되는 막대한 금액을 선수 개발로 돌려 일본처럼 육성 외국인 선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성 외국인 선수는 국내 선수들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국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리그의 흥행은 국내 선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국가대표 활약이 본인의 수입과 직결되는 반면 야구는 국가대표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는 야구 선수들에게도 국가대표의 무게를 더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에게 애국심을 가지라고 종용할 게 아니라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너도 나도 참가를 자청한 일본처럼 국가대표가 엄청난 영광인 분위기를 리그와 팬들이 조성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설령 매년 망신을 당하더라도 일본과 정기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그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리그 밖에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가장 떨어지는 야구는 말 그대로 뎁스의 스포츠입니다. 일본은 오타니라는 아웃라이어가 등장했지만 어제 한일전에서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 부분은 일본 야구의 엄청난 뎁스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당장의 흥행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리그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묵묵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